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4시 김서연은 주방 창문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느리게 그러나 끊임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62세였습니다. 결혼 40년 차 두 아이를 키워 독립시킨 어머니였고 이제는 손주 둘을 둔 할머니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뚜껑을 살짝 열어 김이 새어나오는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간장 향과 달콤한 배즙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서연은 매년 이맘때면 남편 박정호를 위해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역할이었고 그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깍두기, 겉절이,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모두 정우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낡은 식탁보 위에 그릇들을 가지런히 배치했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좋아할 식탁 장식도 꺼내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정우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원이었습니다.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은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면 현관문이 열렸고 그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서연은 불을 약하게 줄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6시 반이 지났습니다. 7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문득 불안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40년 동안 그녀는 늘 그래왔습니다. 불안을 참고 걱정을 삼키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7시 1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무겁고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방으로 가려다 멈춰섰습니다. 정우가 신발을 벗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 입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코트도 벗지 않았고 가방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늘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코트를 옷걸이에 걸고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습관이었고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 자신도 모르게 정우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발을 신은 채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어떻게든 앉았습니다. 정우는 그녀 맞은편 식탁 옆에 섰습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행복하지 않았어. 정우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똑같은 저녁. 삶이 지루했어. 늙어가는 느낌이 견딜 수가 없었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현실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했어.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공기가, 심장이 모두 정지한 듯 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43 퇴사 협력업체 과장이야. 일도 잘하고 활력이 있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줘.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청년처럼 그는 다른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앞에서 난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면 서연은 그녀는 끝난 사람이란 말인가요? 이혼해줘.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서연의 의견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말했습니다. 40년이에요. 알아.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정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미 짐을 싸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위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연락할 거야. 정우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눈바람이 집 안으로 휘몰아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해.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는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갈비찜 끓는 소리만이 주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여전히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거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이었습니다. 시계가 8시를 알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그녀가 끝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녀의 진짜 인생이 지금부터 펼쳐질 거라는 것을. 눈은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히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서연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그녀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녀의 세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갈비찜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주방까지 걸어갔습니다. 가스를 껐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고기는 완벽하게 익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들어 온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은 국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텅 빈 집안에서는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처음으로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박정호의 아내였습니다.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손주들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제외하면 나는 누구였을까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깍두기, 겉절이,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모두 정우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작은 아들에게?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빠가 나갔어. 다른 여자 때문에.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굵어진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속에서 춤추듯 내려왔습니다. 서연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공간, 이 음식들, 이 모든 것들이 그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그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안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어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걸었습니다. 눈이 머리에, 어깨에, 외투에 쌓였지만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하지만 서연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공원이 보였습니다. 낮에는 아이들과 노인들로 붐비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 쌓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외로운 발자국 하나만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벤치가 보였습니다. 불 꺼진 가로등 아래 낡은 나무 벤치였습니다.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눈을 쓸어내지도 않고 그대로 앉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옷을 적셨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들이 끝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며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투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연인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가족이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투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62세.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난 사람.
정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난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의 이면은 명확했습니다. 너는 끝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펼쳤습니다. 주름진 손, 거친 손. 40년 동안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돌보며 늙어간 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늙어가는 자신을 봤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아직 젊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늙었습니다. 62세 할머니, 끝난 사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서연은 몰랐습니다. 휴대폰은 집에 두고 왔고 시계도 차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발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얼얼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앉아 있으면 추위에 얼어붙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아프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고 마치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는 얇은 셔츠 한 장만 입고 있었습니다. 외투도 점퍼도 없었습니다. 바지는 해진 청바지였고 신발은 낡아서 밑창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서연을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은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벤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손을 입에 대고 입김을 불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추운데 왜 여기 계세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왜 외투도 안 입고 밖에 있어요? 청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외투가 없어요. 없다니요? 쉼터가 다 찼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 사람이 많대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래요. 서연은 그제야 청년을 제대로 봤습니다. 해진 옷, 낡은 신발, 더러운 손톱. 그는 노숙자였습니다. 집은요? 없어요. 일도 없고요. 청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익숙한 대답인 것처럼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힘들었지만 이 청년은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집이 있었고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외투를 벗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청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연은 외투를 청년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이거라도 입어요. 안 돼요. 할머니도 추우실 텐데. 괜찮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청년은 외투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요. 제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데 당신이 이 외투를 받아주면 저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청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은 미소였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추위는 깊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함이 뭐예요? 김서연이요. 저는 윤도현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씨, 힘내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좋아질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도요. 힘내세요. 둘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연은 몸이 너무 차가워져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서연을 부축했습니다. 집에 가셔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당신은요? 전 괜찮아요. 외투도 있고요. 도연이 서연의 외투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공원을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도연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2층,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질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외투를 벗으려다 멈췄습니다. 외투가 없었습니다. 도연에게 줬으니까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대답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세상은 하얗게 덮여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처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루가 지나 굳어버린 갈비찜, 시들어버린 나물들. 서연은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의 습관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집안일은 해야 했습니다. 음식을 버리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들처럼 자신도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쓸모를 다한 것들,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민지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응. 잘 보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 괜찮아.
아빠는요? 아빠 좀 바꿔주세요.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는 지금 없어. 어디 가셨는데요? 회사 일이 있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점점 익숙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엄마, 감기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정우였습니다. 변호사 연락처 보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습니다. 차갑고 간결한 문장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처진 어깨, 62세, 할머니, 끝난 사람. 나는 정말 끝난 사람일까?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문득 어젯밤의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윤도현, 추위에 떨던 그 청년, 그녀의 외투를 받으며 눈물 흘리던 그 사람,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만은 서연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만은 서연이 쓸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외투거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외투는 도연에게 주었으니까요. 서연은 다른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따뜻했습니다. 해가 떠 있었고 눈은 그쳤습니다. 서연은 어제 갔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낮인데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제 앉았던 벤치가 보였습니다. 벤치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멈춰 섰습니다. 그 사람은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베이지색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그는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몸도 덜 떨렸습니다. 도연이 서연을 봤습니다. 그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여기 또 오셨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냥 산책하다가요. 도연 씨는요? 저도 그냥 여기가 편해서요. 도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앉으실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연도 다시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정말 고마웠어요.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외투 덕분에 따뜻하게 잤어요. 쉼터도 자리가 생겨서 오늘부터 일주일은 거기 있을 수 있대요. 다행이네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요? 괜찮으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물어봐도 될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낯선 청년에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나갔어요. 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다른 여자가 생겼대요. 어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그날 말하고 나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버림받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고 그냥 끝난 사람이에요. 서연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서연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어제 제가 얼어 죽을 뻔했을 때 할머니가 저를 살렸어요. 할머니도 힘드셨을 텐데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그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죠. 근데 할머니는 달랐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만의 인생을 사실 수 있잖아요. 40년 동안 남을 위해 사셨으면 이제는 할머니를 위해 사세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할 수 있어요. 할머니라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도연이 외투를 벗으려 했습니다. 이거 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서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거 가지세요. 저한테는 다른 외투도 있어요. 그래도 부탁이에요. 받아주세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꼭 소중히 입을게요. 둘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죠. 쉼터에서 도와준대요. 면접 기회도 만들어주고, 잘 됐네요. 네. 이번에는 잘해보려고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새로운 시작하세요. 새로운 시작.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연 여사님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윤도현 씨를 찾고 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 씨요? 네. 혹시 어젯밤 공원에서 도현 씨를 만나셨나요? 네, 만났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도현 씨의 비서입니다. 비서요?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저예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전화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지금 공원이에요. 지금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 씨 사장님이라고?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 저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서연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윤도현입니다. IT 스타트업 대표예요. 직원이 200명 정도 돼요. 그럼 어제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회공헌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노숙인, 취약계층을 돕는 재단이요. 근데 사무실에서만 기획하면 진짜를 모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직접 거리로 나갔어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요. 그래야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제도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를 만났어요. 도연이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마지막 남은 외투를 저한테 주셨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나눔이 뭔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일하실래요? 일을 하라고요? 재단에서 일하세요. 할머니 같은 분이 필요해요. 숫자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이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62세예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40년 동안 가정을 지키셨잖아요. 사람을 돌보셨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제 명함이에요. 도연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때 검은색 차 2대가 공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사장님! 그들이 도연에게 달려왔습니다. 도연은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할머니, 그는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윤도현 대표이사.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함은 진짜였고 방금 일어난 일도 진짜였습니다. 서연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나한테 일자리를 제안하다니. 62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신에게 두려웠습니다.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기대감, 설렘, 가능성,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호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서류 작성해야 해.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집은 내가 가질게. 위자료는 적당히 줄 테니까. 적당히. 40년이 적당히로 정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도연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겠습니다. 40년의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62세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시작인지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끝낼 것도 시작할 것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걸었습니다. 눈 덮인 길 위를 새로운 미래를 향해.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그 세월이 한 줄의 서명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펜을 종이 위에 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김서연. 끝났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듣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남편 측에서 가져가고 대신 이만큼 지급됩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값이라고 하기엔 초라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한 달 후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짐을. 서연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윤도현 대표이사.
사흘 동안 서연은 이 명함을 수없이 꺼내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두려웠습니다. 62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하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윤도현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김서연입니다. 할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언제 시작하면 될까요? 내일 어때요?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좋아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10시에 뵐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두렵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정우가 짐을 가져갔습니다. 가구 대부분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과거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전 잠깐 일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40년 전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이 든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늙었지만 어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9시 서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들,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 서연도 그 속을 걸었습니다. 나도 이제 그들 중 하나구나.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말했습니다. 윤도현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내려왔습니다. 김서연 여사님이신가요? 네. 저는 비서 정민입니다.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는 공원에서 봤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도연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연 씨 아니, 대표님. 편하게 도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특별한 분이니까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앉으세요. 설명드릴게요. 도연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재단은 희망나눔 재단입니다. 노숙인, 한부모 가정, 어르신들을 돕는 곳이에요. 서연은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에서 돈만 기부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봐야 해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요? 네. 할머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공원에서 저보다 힘든 상황인데도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해야 해요. 전문 지식은 배우면 돼요. 하지만 그 마음은 배울 수 없어요. 도연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해보시겠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날부터 서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컴퓨터도 서툴렀고 업무 용어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물어보며 하나씩 배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점차 서연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현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 쉼터,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댁.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그리고 재단에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물품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독거노인들끼리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어요. 아이들 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엄마들의 심리 상담도 필요해요. 서연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재단의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일자리를 얻은 사람, 집을 구한 사람, 웃음을 되찾은 사람. 서연은 그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재단의 이사로 모시고 싶어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이사요? 네. 할머니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니까요. 저는 아직 부족해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사, 책임이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요즘 이상해요.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래? 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좋은 일 생겼어. 뭔데요? 나중에 말해줄게. 깜짝 놀랄 거야. 에이, 궁금해요.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이혼 후 구한 집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재단에서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는 얼굴들. 서연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있는 서연이. 나는 끝나지 않았어. 서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시작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정우의 목소리는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만날 수 있을까? 왜요? 할 얘기가 있어.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내일 저녁 우리 자주 가던 카페에서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은 카페로 갔습니다. 정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왔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부른 거예요? 서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랑 끝났어. 아니, 애초에 시작도 아니었어. 착각이었어. 서연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서연아, 당신이 나간 그날, 저는 죽은 것 같았어요. 4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봤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제 인생을 찾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잘 사세요. 정우 씨. 그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과거와의 마지막 인사를 끝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62세.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재단 이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서연은 새로 오픈한 희망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재단이 만든 복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노숙인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 일자리 교육장, 심리 상담실, 그리고 작은 식당까지 갖춘 곳이었습니다. 서연의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된 공간이었습니다. 서연 이사님!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작년에 쉼터에서 만났던 아, 김태수 씨. 서연이 반가워했습니다. 맞아요! 이사님 덕분에 일자리 구했어요. 지금 여기 식당에서 주방 보도로 일하고 있어요. 태수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작년에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다 이사님 덕분이에요. 제가 요리를 좋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태수 씨가 열심히 하신 거죠. 아니에요. 이사님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거리에 있었을 거예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서연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네, 꼭 잘할게요. 태수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공헌 우수기관 시상식. 희망나눔재단이 상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사님. 직원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모두의 성과예요. 이사님이 오시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젊은 직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나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근데 정말 멋지세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두려웠어.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 지금은요? 지금은 매일이 신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도연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까지 성장시키실 줄은 몰랐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거지. 겸손하시네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응, 행복해.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나는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지금은요? 지금은 알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날 밤 외투를 주셨을 때 저도 깨달았어요. 진짜 나눔이 뭔지. 너도 참 착한 사람이야, 도연아.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시상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2세. 여전히 늙었지만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상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부 관계자, 기업 임원들, 언론사 기자들. 서연은 살짝 긴장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할머니라면 잘하실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나눔재단 김서연 이사님. 사회자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상패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건네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62세. 이혼한 여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를 믿고 기다려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은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62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청중 중 몇몇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인사하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해 볼게요. 서연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서연의 딸이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지야, 어떻게 여기? 도연 씨가 연락했어요. 엄마가 상 받으신다고. 민지는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서연도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무슨 걱정이에요. 저는 정말 기뻐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랑 이혼하신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말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그게 더 중요해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62세에 새 인생을 시작하시다니. 늦지 않았더라. 네, 전혀 늦지 않았어요. 모녀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상패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사진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웃고 있는 얼굴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웃고 있는 자신. 나는 행복해.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가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 하지만 그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주무셨어요? 아니, 안 잤어.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다들 감동받았어요. 고마워, 도연아.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스스로 하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있잖아요. 응? 할머니가 그날 밤 저한테 외투를 주셨을 때, 그게 제 인생도 바꿨어요. 무슨 말이야? 저도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뭔가 허전했어요.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뭔지 몰랐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근데 할머니를 만나고 깨달았어요. 진짜 가치는 나눔에 있다는 걸. 너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나도 고마워. 네가 기회를 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 그럼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책상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은 11월 15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작년 그날로부터 꼭 1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1년 기념일, 새로운 시작의 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어제 정말 멋지셨어요. 소감 들으면서 울었어요. 저도 힘내게 됐어요. 서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든 거예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서연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젊은 봉사자들과 연결해서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지원하게 된 한부모 가정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눔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집안은 깨끗했지만 가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여성이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수진이에요. 수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났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힘드시겠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만 잘 크면 돼요.
수진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알았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 씨, 혼자 견디지 마세요. 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도움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도 1년 전엔 당신처럼 힘들었어요. 하지만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섰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서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요. 우리 함께요. 네, 감사합니다. 집을 나오며 서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62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나이. 하지만 그녀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찾은 시작. 진짜 삶을 사는 시작.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로운 밤도 있었고 두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았으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핸드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1년간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 직원들과 찍은 사진, 도영과 찍은 사진, 그리고 어제 민지와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에게, 민지에게, 자신에게, 아마도 모두에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우에게도. 만약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서연은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이러니했습니다.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선물이 된 것이. 서연은 창밖의 별을 봤습니다.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얗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 김서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이 의미 있고 아름다울 거라는 것을.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희망차게.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빛나는 62세의 삶이.